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5월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하고 뉴욕주 의회에서 AAPI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치아 발치 외에 치과 치료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주내 메디케이드의 치과 커버리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11일 외국인 방문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젊은이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항만청이 통행요금 미납 단속을 강화하며 작년 한 해 부과한 벌금 티켓이 총 4,600여 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보딩스쿨에서 거짓 성추행 소문으로 인해 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측이 잘못을 시인하는 입장문을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5월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하고 5월 내내 뉴욕주 의회에서 AAPI 전시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미 전역에서 여러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5월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하고 AAPI 전시가 뉴욕주 의회에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많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들이 뉴욕을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새로운 업적과 유산을 만들어냈다며 이들을 기념하는 전시회 뉴욕 스토리스가 한 달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뉴욕주 의사당 2층에 위치한 주지사 접견실에 마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꿈과 기회의 땅이며 뉴욕은 아시아 태평양계로 인해 더 강하고 혁신적인 곳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큰 아시아 태평양계 거주 지역인 뉴욕에서 AAPI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성공적인 뉴욕 스토리를 만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은 1992년 연방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1843년 5월 7일 일본계 이민자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후 1869년 5월 10일 대륙 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이민 온 중국계 이민자 2만 명 등을 시작으로 현재 아텍에는 40개 나라, 50개 민족, 총 2,300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치과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커버하고는 있지만 문제 치아 발치를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보건국 등이 2018년 제기된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10여 명은 가입된 메디케이드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수천 명의 저소득 뉴욕 주민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아 건강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 직업을 찾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인 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는 주별로 다른데 뉴욕주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커버하고는 있지만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발치 치료만 커버하고 부러지거나 분실된 의치를 교체할 때에는 의치가 8년 이상 된 경우에만 보장되고 임플란트는 전혀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는 치아가 문제될 때마다 이를 뽑아 틀니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 보건국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자세한 입장이나
커버리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유아, 18세 미만의 아동, 일반 보험 자격이 없는 성인 등에게 제공됩니다. 인종, 출신,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병원, 입원, 진료소 서비스, 아동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엑스선 촬영, 휠체어 등 의료 장비, 요양원 치료, 구급차 이동, 금연 제품, 정신병원 치료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지금까지 2억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작업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이런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백신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결과 약 2억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 당시와 비교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는 각각 95%와 91%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자 수가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어린이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젊은 층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건강과 관련해 병원 응급실을 찾은 6세에서 24세 환자가 한 해에 몇 명인지를 조사했는데 집계에 따르면 2011년 480만 명이던 이 수치는 2020년에는 7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적인 소아 응급실 방문은 감소했는데 정신건강 문제에 따른 응급실 방문은 7.7%에서 13.1%로 급증한 것입니다. 젊은 층이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는 이유는 기분장애나 행동장애, 약물 복용, 정신 이상 등 다양했으며 특히 자살과 관련된 소아 응급실 방문 비율이 2011년 0.9%에서 2020년 4.2%로 크게 늘었습니다. NYT는 점점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료 지원 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젊은 층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이 좁고 예방 차원의 치료도 충분하지 않아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응급실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다룰 만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중보건의 비백 머피 단장은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피 단장은 미국 성인 중 반이 외로움을 겪으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및 치매 위험을 더 높이는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관계 구축법을 가르치고 친척, 친구 및 동료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며 대인 교류를 희생시키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에 지금보다 시간을 덜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주 항만청이 통행요금 미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4,600여 장의 벌금 티켓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저지주는 2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거둬들였으며 앞으로도 번호판이 없거나 위조 또는 훼손된 유령차를 비롯해 톨비 미납 운전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선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항만청은 현금 없는 통행료 정책을 통과시키며 통행료 미납을 막기 위한 장비 투입, 관련 정책 개정 등을 통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링컨 터널에서 시행되어 현재 뉴욕, 뉴저지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빈 오툴 항만청 의장은 이 같은 변화가 성공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용객들이 정당한 값을 내고 도로를 이용했으면 한다. 우리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항만경찰청에서 통행료 요금 미납 및 번호판 관련 경범죄로 인해 발행된 벌금 티켓은 총 4,684장이며 이를 통해 항만청에 지급된 벌금은 약 2,100만 달러입니다. 벌금이 부과된 이들은 차량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주행자 775명, 번호판을 훼손했거나 부착하지 않은 주행자 2,325명과 통행료 미납 주행자 1,584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작년 초 항만청은 통행료 미납자 외에도 위조되거나 가려진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행자를 단속하기 위해 지역 교통기관 및 법적 기관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특히 일명 유령차라고 불리는 위조 번호판 차량은 통행료 미납 외에도 뺑소니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강한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위조 번호판을 색출하기 위해 주 전역의 경찰에게 1,000만 달러를 지급해 번호판 리더기를 구입하도록 했으며 뉴욕주 또한 유령차 단속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며 관련 수사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번호판을 위조,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주행자는 50에서 300달러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오늘로부터 1년 전에도 뉴저지의 한 유명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친구들 사이 거짓 성추행 소문을 쓴 17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당시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빴지만 추모 1주년인 오늘 마침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용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의 로렌스빌 보딩스쿨은 지난해 4월 30일 정확히 1년 전 일어난 17세 잭 리드 학생의 자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2021년 봄 로렌스빌 보딩스쿨에서는 잭이 한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지면서 몇 달 뒤인 2021년 9월에는 잭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소문이 전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잭을 괴롭힌 전적이 있는 한 학생이 퇴학을 당했으나 퇴학 사유는 잭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학교 측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퇴학생은 학교의 소홀한 관리를 틈타 기숙사에 다시 진입했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잭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몇 차례 잭의 성폭력 루머에 대한 수사를 펼쳤으나 4번 무죄임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잭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학교는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여럿 내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잭은 좋은 심성을 가진 착한 아이였다. 그는 정의로웠고 분명 밝은 미래를 앞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며 분명 우리 또한 그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로렌스빌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잭의 부모님은 학교의 입장문에 대해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전했습니다. We're very gratified by the admission of the school that there are things they could have done and should have done, including the intervention of adults in certain circumstances. We think that's a very courageous admission and we hope other institutions follow their lead. 한편 뉴저지의 한 중학교에서 11세 여자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차례 학교 측에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학교 측에서는 그에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14세 소녀 등 여러 차례 학교 폭력 관련 자살 사건이 뉴저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학교가 적극적으로 괴롭힘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환영 행사에서 가슴 뭉클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애초 45초짜리 배경음악 정도로 기획된 이 깜짝 실내 공연은 12분 풀타임 공연으로 늘어났습니다. 분홍 한복을 차려입은 한국계 미국인 어린이 40명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영어로 뮤지컬 애니의 투모로우를 불렀습니다.
애초 공연을 추진했다 무산됐다고 알려진 한미 거물급 가수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등의 빈자리를 채운 이 한인 2세와 3세들의 공연에 한미 대통령 부부는 물론 백악관 직원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이 어린이 합창단을 이끈 뉴저지 한국학교의 황현주 교장은 미국 사회 소수인 한인으로서 양국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뜻깊은 무대에 선 것이 아이들 평생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하고 양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들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넘어 평생을 이어가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아시안 아메리칸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펀드레이징 이벤트에서 모아진 성금을 통해 12개의 아시안 아메리칸 비영리 기관의 프로그램들에 10만 불의 그랜트를 나눠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그란트 수령에 선정된 12개 비영리 단체들은 가장 취약한 아시안 아메리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사용해 기본 필수품, 의료, 정신건강 및 보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폭력과 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지난 17년 동안 50개 이상의 단체들에 총 150만 불 이상의 기금을 전달하며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학생 직업 연수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은 62,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58,787명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유학생 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인 조기 유학생은 4,368명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국적 유학생은 중국 32만 4,196명, 다음으로 인도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습니다. 2022년 미국 전체 유학생은 총 136만 2,157명으로 전년도 123만 6,748명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2022년 주내 총 유학생 수가 15만 6,660명으로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유학생이 많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유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8,050명이 증가하면서 총 5만 3,618명을 기록해 북동부 지역에서 증가폭이 세 번째로 큰 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불안에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한 미국인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닝 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22%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인 100명 중 16명꼴로 보유해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꼽혔고 나머지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 순이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의 증가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은행들의 잇단 파산의 여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포브스는 분석했습니다. 모닝 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다음 달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